안녕하세요. 템베거TV입니다. 금일은 5월 22일 장중 시황과 특징주들을 알아보고 내일 지켜볼 종목 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미국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 그 G7 이전에 그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어쨌든 타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22일 부채 한도 논의를 재개한다. 이제 G7이 일정을 좀 축소를 하고 바이든과 이제 메카시가 얘기를 한다라고 지금 기사들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디데이는 이제 6월 1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5월 말까지는 이제 합의가 완료가 되고 이제 좀 마무리가 좀 되어야 되는데, 이제 한 10일 정도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된다 안 된다 얘기보다는 이제 뭐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6월 1일 전이냐 아니면은 이제 6월 뭐 초까지는 버틸 수는 있는데 그 이후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이제 투심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글로벌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좀 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어쨌든 뭐 미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도 그렇고 항상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주식에서는 참 안 좋은 얘기예요. 사실 뭐 이게 디폴트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합의가 돼서 그 위기를 넘겼다거나 이렇게 좀 확실하게 마무리가 좀 된다면은 증시는 이제 뭐 빠지든 오르든 방향성을 가질 텐데,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 때문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않고 참 애매한 이제 시장 참여자로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흐름을 좀 보이는 구간이라고는 좀 보여지고요.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오랜만에 좀 시원하게 좀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0.7%, 코스닥이 1.23% 시원하게 좀 올라주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또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어요. 특히나 외국인들은 코스닥까지 시원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선물까지도 이제 상방을 바라보면서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2557선까지 이끌어주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 흐름도 보여주는 상황에서 오늘의 특징주를 좀 한번 살펴보면은, 요즘에 참 우크라이나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좀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오늘 가장 컸던 종목들은 이제 DYD랑 삼부토건이죠. 이제 뭐 데모라든지 뭐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소폭 움직이긴 했지만 오늘의 대장은 DYD랑 삼부토건이다. 이유는 이제 뭐 대표들이 이제 그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뭔가 결과물을 갖고 올 것 같다는 기대감에 아침부터 이제 분봉을 좀 살펴보시면은, 아침 시작하자마자 뭐 1시간, 2시간 안에 상한가를 마무리하고, 삼부토건 같은 경우가 그렇고 DYD도 이동주로 따라 들어가면서 오늘 시장을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특징주들이 있었고, 근데 이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잘 솎아내야겠죠. 테마주들이라고 해서 이제는 뭐 데모, 그 다음에 현대 에버다임이 1차적으로 좀 예전에 움직였던 경험이 있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좀 바뀌어가는 흐름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오늘도 이제 피프티 최근에 굉장히 이제 큐피트라는 노래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좀 받으면서 이제 블랙핑크까지 제쳤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이제 스포티파이라고 이제 그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세계 최대 이제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월간 리스너 같은 경우가 3,430만을 달성을 했다고 해요. 이제 월간. 이전 기록이 이제 불핑의 3,412만이었는데 이제 블랙핑크를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선풀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또 엮인 종목이 그 RBW죠. 사실 뭐 마마무의 그 소속사로 가장 크게 좀 알려져 있는 회사긴 한데, 처음에 관심을 받았던 거는 그 그레디언트였어요.
이제 유통 쪽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첫날 상한가를 치고 그 이후로도 이제 뭐 고점에서 매도는 나오지만 어쨌든 좀 버텨주는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대원미디어가 이제 후발 투자였는데, 이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보니까 RBW가 시간외로 상한가로 상한가로 갔다가 아마 한 7%대인가? 예, 종가 7%대인가? 이제 시간외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오늘 굉장히 좀 강력한 시초가도 10%가 떴고, 예, 종가 7%로 마감을 했는데 장중 이제 상한가까지도 들어갔던 종목이기는 해요. 근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그 뮤지션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단기 테마로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전에 보시면은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ENA에서 굉장히 이제 우영우로 한참 이슈를 받았을 때, 단기간에 2배 16,000원에서 35,000원까지 이제 우영우 효과였죠. 이게 우영우 효과로 한 2주? 2주 정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가 결국은 다시 제자리를 찍었어요. 그리고 다시 좀 바닥을 잡는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사실 P40 이 테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시장에서는 수혜주 찾기가 난리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러다 걸린 게 그레디언트였고, 구 인터파크. 그러다가 또 뒤진 게 대원미디어가 나왔었고요. 이제 금요일날 RBW가 나오면서 이제 수혜주 찾기가 되는데, 사실 뭐 초반에 들어가서 수익을 낸 사람들이라면은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고점에서 RBW 같은 경우 2만원 이상에서 물려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잘 판단을 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뭐 2차전지 에코프로나 이런 것처럼 영원히 우상향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단발적인 이슈로 가는 종목들은 이제 치고 빠지기를 잘 해야 돼요. 단기 스윙 쪽으로 보셔야 되는 테마이기는 합니다. 이런 테마들이. 그래서 그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긴 했어요. 핫하게 뭐 한 1시간 정도 고가에서 놀다가 그 이후로는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 P40도 굉장히 좀 이슈는 있지만 단발성으로 좀 접근을 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뭐 오늘 2차전지들이 좀 생각보다는 좀 셌습니다. 에코프로가 이제 6%, 7% 이제 50만원 선을 바닥으로 인식을 하는 건지, 사실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는 않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87만 주 나왔는데, 뭐 한 약 한 150만 주? 오늘 경우에 더블 정도가 나오면서 우상향으로 좀 갔으면은 오히려 조금 더 바닥을 인식을 했을 텐데, 좀 거래량이 좀 미흡해서 아직까지는 좀 아리까리합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10만 주가 들어왔다라는 거, 이게 뭐 바닥이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은 쇼커버링, 고점에서 그 공매도를 쳐놓고 밑에서 물량을 채우는 물량인 건지는 조금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 100% 돌렸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쌍봉과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아직까지 뭐 매도 고점에서 몰리신 분들은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좀 더 보시거나, 이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은 굳이 뭐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추세가 꺾였다고 해도 지금 뭐 3배, 4배, 많게는 4배까지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조금 더 추세를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다 라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드렸었어요. BM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움직이죠. 둘이 쌍둥이니까.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도 그나마 오늘 좀 버티는 흐름이었고요. 예전보다 탄력은 좀 덜하지만 이러한 흐름이고, 이제는 내일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 3종목을 좀 추천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첫 번째는 꿈비입니다. 꿈비.
이게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다 막판에 무너졌어요. 막판에 무너지는 모습이 조금 아쉬웠는데 이제 3분봉입니다.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버티지 못하고 종가에도 밀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예전에 보시면은 이게 그 저출산 관련주죠. 예. 이게 제 기억으로 아마 5,000원 상장 공모가가 5,000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따상을 한번 치고 그 이후에 거의 5,000원짜리가 35,000원까지 다이렉트로 7배나, 예, 거의 한 2달도 채 안 걸렸죠. 예, 7배가 상승을 하고 지금 거의 바닥을 좀 잡고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과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은 좀 만들어 놨는데, 사실 그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OECD 그 출산율 회원국 중에 출산율이 이제 0% 0점대예요. 0점대 유일합니다. 0점대로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기사를 봤을 때 한 30조 원을 쏟아 부었는데도 지금 변화하는 게 없으니 다시 한번 이제 대책을 검증을 하고 제대로 된 데에 이제 투자를 하자라는 기사들이 좀 나오면서, 예, 저출산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좀 꿈틀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꿈비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보면은 그 유통 주식수가 190만 주밖에 되진 않아요. 예, 예전에 품절주로 좀 핫하게 올라갔던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꿈비 같은 경우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출산 관련주들은 항상 뭐 아직 대선이 3년이나 남았지만 이제 정치적 이슈 테마기도 합니다. 저출산은.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보령, 뭐 그다음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 이제 주봉 월봉을 보시면은 항상 대선 때는 이렇게 좀 항상 이슈들이 있어요. 예, 큰 폭으로 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꿈비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은 굉장히 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흐름이고요. 상승 대비 조정을 보여줬고, 여기서 이제 15,000원을 깨지 않는 한도 내라면은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뭐 V자로 간다라기보다는 21선과 15,000원 사이에서 시간을 좀 끌다가 저렇게 돌리겠죠. 이평선들을. 그러면서 지지를 받고 전고점인 35,000원을 1차 목표가로 선정을 하고 넘겨주는 그림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꿈비를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차 매수가는 2만원 이하면 될 것 같기는 해요. 2만원에서 21선 보시면 한 19,000원? 네. 19,000원에서 한 2만원 선 정도면은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분할적으로. 그래서 꿈비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끼는 있는 종목들이에요. 이전에도 보시면은 상한가도 잘 나오고, 따상도 기록했었고, 급등도 만만치 않게 잘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꿈비 1차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펩트론입니다. 얘도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요즘에 신규 상장주들의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차트적으로. 그래서 상장을 하고 저가를 찍고 정고점을 돌파하는, 제가 항상 말하는 패턴이죠. 신규 상장주들은 바닥을 한번 잡고 대량 거래가 한번 나오는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때가 일단은 1차 신호입니다. 뭐 엑스게이트도 그렇고, 그죠? 보시면은 엑스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엑스게이트도 고점 대비 바닥 찍고, 이게 지금 이날 거래량이 많이 터져서 그렇지 이날 300만 주가 터지면서 유통 물량 600만 주짜리가 절반 이상 터지고, 그 다음날 3,700만 주로 거의 한 7배의 회전율을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엑스게이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2 나노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제가 어제 추천드렸죠. 금요일날
이날. 오늘 충분히 먹을 구간 있었죠. 수익 나는 구간 있었는데 오늘 거래량이 조금 더 미흡해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는 게 낫습니다. 추세적으로는. 그래서 잠깐 얘기가 좀 샜는데 펩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양봉과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무슨 사유에선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급등이 한번 나오고 조정 다시 한번. 물론 14,000원 쌍봉이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수급으로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이러한 고점 가운데에서도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 그냥 기관이 그냥 쓸어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들의 던지는 물량들을. 그리고 제가 참 이제 연기금하고 투신하고 같이 들어오는 종목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이거는 좀 개인 성향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이긴 한데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차트적으로도 종가상 지금 거의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그죠? 13,000원이 깨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직전 고점을 넘겨볼 만하다 라는 판단에서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근데 직전 고점을 넘어갈 때는 물론 이렇게 이전에 터졌던 400만 주, 500만 주 이런 거래량들이 한번 터져야 돼요. 오늘처럼 뭐 60만 주, 100만 주 이런 거래량으로 고점 넘기면은 아리까리 합니다. 이게 진짜 쌍봉으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앞선 과거에서도 보시면은 직전 고점을 넘길 때 이렇게 500만 주씩 앞서 있었던 거래량들, 악성 매물들을 잡아먹는, 여기서 산 사람들 차익 실현도 다 해주고 그 물량들을 잡아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주가가 레벨업을 할 거면은 거래량은 500만 주고 600만 주고 터져줘야 됩니다. 그 물량들을 소화시켜주는 패턴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보여지니 일단은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펩트론은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차트 굿, 수급 굿, 차트 굿,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테라사이언스입니다. 테라사이언스가 최근에 이제 좀 주가의 굴곡이 굉장히 많았어요. 최근 한 두 달? 한 달 반 정도를 좀 보시면은 4월부터 급등을 하고 5월달에 급락을 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이것도 일단은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지난 금요일날 상한가로 참 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자리에서 상한가를 좀 쳤습니다. 추세가 꼬꾸라지는 흐름에서 어쨌든 상한가를 한번 쳐주고 거래량이 한번 또 실렸어요. 제가 거래량을 얘기하는 게 이렇게 있는 악성 매물들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거래량이 더 실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아카데미 같은 걸로 기회가 되면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거래량과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범위를 좀 차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200만 주, 뭐 거래량이 많이 나온 거는 아니고 적게 나온 것도 아닌데, 금요일에 비해서 48%? 약 한 50%가 나오면서 봉이 나오는 양 자리에서 자리가 나왔습니다. 자리가. 이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일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하느냐. 시나리오는 두 개예요. 1차 갭상승으로 해서 4,500원 정고점을 넘긴다. 4,500원을 넘긴다. 거래량은 2천만 주 이상. 오늘 1,200만 주니까 2천만 주는 넘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4,500원을 넘겨주는 그림. 아니면 두 번째 2차 4,000원 뭐 한 3,800원을 지지하면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은 오늘 1,200만 주니까 내일은 600만 주. 오늘의 또 절반. 많아야 뭐 한 800만 주 정도 나오면서 캔들은 요렇게
밑꼬리 정도 달아주는 3,750원 한번 테스트 한번 해주고, 종가는 뭐 한 3,900원에서 4,000원 정도 이루는, 거래량은 600에서 800만 주 정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라면은 내일 한번 종가 때 베팅을 해볼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일자태처럼 거래량이 오전에 엄청 실리면서 4,5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이러한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따라가야죠.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내일 것까지 예상을 할 수는 없으니 일단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드리는 겁니다. 1번, 양음량으로 내일 양자리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는 상승하던가, 아니면은 일적 이흑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일적은 기준 양봉과 이흑은 두 개의 음봉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적 이흑 자리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쉬어가던가, 눌림목 자리를 만들든가,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움직일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과 주가가 형성되는 그 시점을 좀 보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꿈비. 이거는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되고요. 이제 테마도 충분히 기사들이 한번 나올 때마다 크게 움직이고 품절주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꿈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펩트론. 전고점을 당연히 돌파하는 수급과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테라사이언스.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종목이기는 해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 자체가 급등 이후 급락, 다시 급반등,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5월 말까지는 아마 이제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종목들도 그렇고 좀 투심이 편차는 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살살 매매하시다가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오히려 조금 더 자금을 투입한다라는 마인드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22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내일도 다시 뵙도록 할 건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무료 정보를 저희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번호 010-5591-7209번 무료니까 문자로 숫자 1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남겨주시고 정보 많이 받아가셔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좋은 도움이 좀 됐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